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준희입니다. 민선 8개 지방의회가 1년을 맞았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한 해 여느 때보다 분주했을 겁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민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부권 의회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지난 1년 동부권 의회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앞으로 계획까지 동부권 3개 시의회 의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규 여수시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병혜 순천시 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영배 광양시 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모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 분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겸한 민선 8기 1년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부터 듣고 대담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수시의회 의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수시의회 의장 김영규입니다. 제8대 의회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길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장으로서 정말 바쁘게 보냈지만은 여수시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의회 내부적으로 의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난 6일에는 우리 여수시 의회가 1년간에 어떻게 보냈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해왔냐 해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는 시민들과 언론인에게 충분한 1년 동안의 성과를 설명해 드렸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하면서 활동사항을 시민에게 보고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순천시 정병혜 의장께서 지난 1년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정병혜 의장입니다. 긴 장마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1년간 순천의 최대 화두는 아마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초 관람객 800만 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개장 84일 만에 500만 명을 달성하여서 연일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도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 각지를 돌며 홍보도 했고 긴박한 정원박람회 사업 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전 시민의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던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순천이 글로벌 정원 생태도시의 롤모델로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영배 의장께서 소회 이어가 주시죠. 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수 MBC 뉴스앤이슈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장 서영배입니다. 연일 세찬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9대 광양시의회는 지난 1년간 시민 이야기꽃 피어내는 의회를 비전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민선 8기 1년 동안 의회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병회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저희 9대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로 지난 1년간 정례 3회 그리고 임시회 7회를 개최하여 110일간의 회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재개정안 163건 등 총 27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우리 순천시가 추진한 정책,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해서 꼼꼼하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522건의 시정 개선 사항과 26건의 수범 사례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순천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순천시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도심을 양분하는 불합리한 노선 계획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우회 변경 조정될 수 있도록 세 차례에 걸쳐 도심 우회 촉구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했는가 하면 도심 관통 반대 결의대회를 추진해서 순천 시민의 뜻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지난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전선 도심 우회를 약속받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람회 개막 전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홍보, 그리고 입장권 사전 구매 약정, 그리고 박람회 개막 이후에는 매주 지금 타시군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박람회장을 찾고 있어서 손님 맞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서영구 의장께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성과 뭘로 보십니까? 네. 저희 제9대 광양시의회에서는 시민이 이야기꽃 피어나는 네. 의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먼저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 건물 1층에 가면 의원 간담회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을 시민 쉼터로 네.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월 전기 작가들이 오셔서 예술 작품을 전시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루 이용객이 한 100여 명 정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힐링 공간으로 다발꿈했습니다. 네. 그리고 활발한 SNS 활동으로 인해서 의회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사 지우기 및 노조 무력화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요. 그리고 일본 원전 오염수 네. 방류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도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안 이슈인 포스코 네. 일방적인 정비 자회사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조례를 통해서 우리 8대 의회 동기 대비 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께 성과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여수시의회는 지난 1년간 그 한계를 넘어서 여수의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네. 각종 현안에 대해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 지원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계획을 확정짓기도 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서 전라남도의 예산을 확정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5월 미래교육 전환의 초석이 될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여수에 유치도 의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 박람회는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를 홍보할 다시 없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여수의 미래와 주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할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했습니다. 이 점들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수시도 역시 바쁜 1년이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성과가 있었으면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영배 의장님, 뭐 지난 1년 동안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지난 1년 동안 성과도 많았지만 실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 구성을 보면 14명의 의원님들 중 9분이 초선 의원이에요. 그래서 의정 활동은 행정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해야 좀 수행이 가능한데요. 네. 우리 의원님들 활동을 보면 지역구 민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 행사로 인해서 시간이 별로 남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적된 현황들을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우리 반영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느끼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의원은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개발해서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영규 의장께서는 아쉬운 점 뭘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등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각종 공모 사업에도 탈락을 많이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흡한 행정 처리로 인한 소송의 폐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인한 시민 혈세가 많이 낭비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아쉽고 이 아쉬운 점을 모두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도 무방치에 두시고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부가 사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또 소통하고 의회와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꼭 지적하면서 상호간에 협조해 꼭 이런 것을 사전 예방에 충실해야 할 것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앞으로 재발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의회 본연의 기능이기도 하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병혜 의장께서 아쉬운 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값진 성과들도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쉬웠던 것들은 우리 전남 동권 의과대학의 유치 문제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순천의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문제 그리고 이제 저희 순천시의 현안인데요. 4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설치 추진 등에 있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한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꼼꼼히 찾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각 시의회에서는 위원회 전문성들이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활동 이런 특이점들이 각 이제 의회마다 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여수시의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우리 여수시 의회에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첫째,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4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특위로는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윤리특위위원회 2개의 상설특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부분이라면 이제 한시적으로 미군 폭격 사건 특위 또 여수 사건 특위가 있고 최근의 의결로 여수 박람회 성공 활용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수 국가산업단지 지역 상생 및 지역 본사 유치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특위 상설과 특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문위원회를 넘어서 이제 특위를 구성함으로써 지역에 특화한 이런 전략들을 좀 이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또 발전도 시키고 네네. 그 대안도 제시하는 특위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제 정명회 의장께서는 어떤 위원회 그리고 어떤 특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순천시에는 의회 운영위원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개의 상임특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의대유치특별위원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경전선대책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와는 별개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등 의원 역량과 강화를 위해서 재정진단 연구 모임과 지방소멸 위기대응 연구 모임도 구성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서영배 의장께서는 광양시의회는 어떤가요? 네, 우리 운영위원회 그리고 종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다른 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윤리특위, 그다음에 예결산특위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특별하게 구대의회가 개관하자마자 저희들이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상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가 임대아파트 분양 지원 특별위원회입니다. 네.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내 집 마련하고 우리 주거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민생하고 아주 관련이 깊잖아요. 네. 그런데 분양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지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이걸 만들었는데요. 분양 전환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든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11구 사건 연구단체 그리고 광양정체성 연구단체를 활동을 통해서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개의 자치단체가 특위 구성과 활동 과정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중첩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요. 이제 뭐 의회 의원들끼리 특위끼리도 이런 좀 연계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민선 8기 1년 동안에 이제 시의회가 바라본 시 행정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병회 의장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선 8기 1년 동안 우리 노관규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순천시 2,300여 명의 공직자들은 미래 순천의 100년을 디자인하는 인류 순천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전선 도심우회 및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로 시민들의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것 같고, 특히 2차 전지 소재 기업 포스코 리튬 솔루션과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유치 성공, 그리고 전남 최초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그리고 어린이집과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노년층 맞춤 정책 강화 등 지역 경제 및 민생 안정 정책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영배 의장께서 다음 말씀해 주시죠. 네, 민선 8기 정인하 시장님 취임 이후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시정 목표로 열심히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성장 동력인 2차 전지 소재 산업과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4차 재난지원금과 네. 이순신 철동상 건립 등에 관한 중요한 사업들 함에 있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집행기관에서는 먼저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는 등 좀 세심한 배려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규 의장께 들어볼까요? 네. 여수와 순천, 관양, 죄송합니다. 시정부 모두 출범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네. 취임 2년 차에 접어드는 이때에 인근 순천시와 관양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 여수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순천은 정원 박람회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고 관양은 수소 도시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은 참 특히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이 여수만 르네상스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취임 2년 차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시장님의 조언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여수마을 르네상스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내용 자체가 좀 추상적이다 보니 그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요. 그 지역별로 이제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먼저 광양시의 현안 과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요즘 제일 핫한 뉴스가 뭔 것 같습니까? 저는 철동상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네, 철동상도 그렇고요. 우리 포스코 지역 상생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먼저 거기 이제 광양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 그러니까 이순신 철동상이라고 더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문제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우리 지난해 본회의산 때 한번 부결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 이번 추경 때 한번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다시 추진하시겠다고 발언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여론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소통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게 역사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관광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하는데 과연 청년들에게 감흥이 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책 결정자가 하나의 철동상을 가지고 구체화된 철동상을 가지고 정해져 있으면 철동상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랜드마크로서. 그러면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도 좀 소통하지 않고 했던 부분들, 그래서 2번이나 불결됐는데 다시 또 올린다고 그래서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의회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지는 않고 계신 거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소통 부족,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의장 거기 광양시장께서는 이제 뭐 몽골의 징기스칸 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순신 상에 대해 철동상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아무튼 시민 공감을 얻으려면은 아무래도 의회 먼저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그죠. 우리 시민의 대표기구가 의회잖아요. 네.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하는 것이 맞아 첫 번째 조건이죠. 그죠. 의회하고 소통도 안 하는데 시민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시민과 소통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의회의 소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의회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게 바로 행정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현안 과제로 넘어가 보면은 앞서 이제 언급하셨지만은 포스코 지역 상생 부분이에요. 사실 포스코가 지금 요즘 광양에서 말이 많아요. 보면은 이제 뭐 기업의 선택이고 이제 경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고 또 그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대기업이다, 글로벌 대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몇 차례 이제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광양제철소가 시설 규모나 조각 생산량 측면에서 보면 포항에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대규모 우리 지역 협력 사업들은 포항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았었죠. 더욱이 지역사회와 포스코가 상생협의회 TF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제자리를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요. 또 포스코 홀딩스 본사도 포항으로 결정되면서 지역 내에서 광양 홀대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비자회사 추진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우리 15개 협력업체를 3개의 정비자회사로 합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반대를 했었죠. 성명서 발표하고 그다음 입장문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1인 시위하고 그다음 일주일마다 컴퓨터 사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이어갔었죠. 저희들은 100% 고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15개 업체가 3개 자회사로 합병이 되는데 기존에 15개 업체에 일했던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100% 고용돼야 된다. 그리고 3개 자회사로 합병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기존에 우리 협력 업체와 거래하던 소상공인들과 납품업체 피해가 최소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포스코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역 상생 발전이라는 소중한 결과를 이끌어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광양시의회하고 포스코하고 이런 쉽게 말하면 줄다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경제 최소화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포스코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소중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비자회사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제 납품업체들의 이것을 지역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3개 우리 정비 자회사에서 기존에 해왔던 납품 관계 부분들을 그대로 승계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아, 그게 이제 협약서 내용에 들어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신문 기자들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이제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줬죠. 구두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광양시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듣고요. 이제 여수시로 가서 여수시의 현안 과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여수 같은 경우는 가불 지역구에 사실상 말씀들이 좀 많아요.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가불 지역구 국회의원분들이 시작점이 돼가지고 이제 가불 의회 내 가불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분열이라 그럴까요? 좀 이런 조짐까지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의장님이 더 머리가 많이 아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좀 이걸 잘 치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 앙건을 두고 가불 지역구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많은 시민들도 사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전체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낼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합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의 모두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의견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대안을 돌출해내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으로서는 건전한 대립은 더욱더 장려하고 화합하고 협치하는 힘을 모을 때는 단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약간의 좀 이렇게 대립 양상을 좀 보이고 뭐 심지어는 의회가 뭐 일부 의원들이 퇴장을 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들도 연출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논쟁이 있음으로써 의회가 또 발전되고 성숙하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호간에 논쟁 끝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반성하고 예. 또 앞으로 계획을 또 세워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여수시의 현안 과제는 이쯤으로 듣고요. 이제 순천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굉장히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연일 SNS 상이라든가 뭐 이런데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의견들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지난 3년 전 21대 총선에서 뭐 5만 7천 명의 해룡면을 인접시군 즉 관양 곡성 구례에 합구시키면서 네. 순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정말 비상식적인 선거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로 인해서 순천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므로 해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는 상처와 아픔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획정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우리 순천은 이제 뭐 전남 제1의 도시가 됐고 거기에 합당한 뭐 선거구가 획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뭐 이견이 없고요. 두 번째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해룡면이 순천시에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네. 사안에 꼭 필연적으로 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갑을 2개 선거구로 이제 나눠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지금 순천시에서 보고 계시는 거죠? 단독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순천시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남 제1의 도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선거구가 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순천시에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슈가 이제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순천시가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제 이런 절차들을 거쳐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뭐 지금 이건 뭐 필연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2030년부터는 이제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은 필연적인 것이고요. 우리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뭐 이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기피 시설, 혐오 시설이었다면 이제는 주민 친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 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폐기물도 이제는 자원이라는 인식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에너지도 생산하고 또 거기에서 문화예술, 스포츠 복합 공간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주민 친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이런 트렌드라든가 이제 이런 방향성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돼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순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지하에 존재하고 네. 그 위에는 이제 체육 시설이 됐든 문화 시설이 됐든 이런 시민들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공원화하겠다 지금 그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예, 네.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고 네. 주민 친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시설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 3개시 저희 여수 순천 광양의 이제 동북권의 공통 현안 문제를 짚어볼 텐데요. 동북권 의과대학 유치하고 공공시설 확충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꼭 뭐 시간은 약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은 각 시의회 의장님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그 전남 동북권은 정말로 전남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서부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많이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네. 특히 우리 여수는 산단 지역 또 관양의 제철 응급 사항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장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만은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지역의 의견들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현명하게 의견을 모으고 협력해서 잘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정병희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공의료시설 문제.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여망인 우리 지역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민들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지방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국가적 과제이자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순천시에서는 지난해 전라남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전남 동북권의 의료 수요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뭐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이 설립이 돼서 우리 전남 동북권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게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영미 의장께 말씀 들어볼까요? 네, 대규모 산단임 밀집에 의료 수요가 많은 우리 전남 동북권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가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산업단지 안전사고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지역 간 경쟁보다는 전남 동북권 의과대학 유치라는 우선 목표를 향해서 동북권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동북권 시군 의회의 역할이자 또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저 상황에 맞는 적합한 수준의 공공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3개시 의회가 잘 소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해법을 광양만권, 동북권의 이 해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3년 동안의 의정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그리고 마무리 인사를 겸해서 약 한 1분 정도씩만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의회 서영배 회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이야기꽃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피워나는데 향후 3년간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일 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수 MBC 뉴스앤 이슈 시청자 여러분,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존재합니다. 시민의 대기관이라는 소임과 사명감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광양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회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님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1년을 지냈습니다. 2년차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시정부와 함께 여수의 미래 발전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신뢰한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공구명령 사건이나 소송 줄패소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하고 이런 일에 더욱 충실하고 책임의 소유를 갖겠습니다. 우리 제8대 시의회는 여수의 미래 발전에 시민의 희망찬 목소리가 담기도록 우리 의회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의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긴 장마에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순천시의회 정병회 의장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초심 잃지 않고 28만 순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순천시의회가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길어지는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규 여수시 의장, 정병회 순천시의장, 세영백 광양시의장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1년 전 동북권 의회가 출범하면서 공통으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 행복과 걸음을 함께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충분치 못한 부분은 더 채워가면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